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중금 속에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처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예외 없이 모두 마사토로 깔겠다는 입장인 반면 개별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132개 학교에서 우레탄 트랙 사용이 3개월 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을 넘기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어 경남교육청은 예비비를 투입해 최대한 빨리 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철거 이후 경남교육청의 대안은 마사토 시공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인 만큼 예외 없이 모두 마사토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엽제나 옥시 등은 큰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친환경 우레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시공 희망조사에서는 132개 학교 가운데 121개 학교가 우레탄을 선호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나 바람이 많은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은 친환경 우레탄을 요구하며 개별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축구부가 없고 예를 들면 운동장이 마사토 운동장이고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마사토 트랙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경남교육청은 예비비를 투입해 이달 안에 설계를 시작하고 다음 달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이맘때면 지리산 경호강에는 여름 레저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장애인 수백 명이 자원봉사자와 강사들의 도움으로 만만찮은 수상 레저 활동에 도전했습니다. 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불편한 다리로 강가로 모여드는 사람들. 경남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가 래프팅에 도전합니다.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기고 물 위에 떠가는 색다른 경험에 모두가 즐겁습니다. 마음이 막 떨리고 해.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하고 해. 더딘 노젓는 솜씨에도 보트는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가자 모두가 즐거워하자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와 래프팅 강사의 보람은 더 큽니다. 이쪽 분들이 오시는 게 더 즐거워하시고 즐겨주시니까 저희들도 좀 더 보람차고 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낙차 큰 급류를 만나면 즐거운 함성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을 발견하고는 물싸움도 곧잘 벌입니다. 시원한 강바람에 참가자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여름이면 진행하는 장애인 극기 체험 래프팅 대회. 몇 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들은 이제는 무서운 급류를 탄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즐거운 레포츠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비정상적인 급감속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임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남해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다 30초 만에 시속 15km로 속도를 줄이는 급감속을 해 뒤따르던 자동차 운전자가 사망하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복원사업에 나선 천연기념물 따오기를 오는 9월 일반에 공개합니다. 창녕군은 현재 따오기 10여 마리 공개를 목표로 일반 공개를 위한 관람 케이지와 야생적응 방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복원 10주년인 내년 10월에는 우포늪에 따오기를 야생 방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따오기 한 쌍으로 시작한 복원 사업은 현재 170여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남의 주요 휴가지를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가야 시대부터 근현대 한국의 모습과 정치를 즐기며 과거 생활을 체험도 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 테마파크를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시대 서울 시내를 오가던 전차 모형입니다. 전차를 처음 본 학생들은 신기한 듯 곳곳을 둘러보며 사진으로 남깁니다. 일제시대와 7, 80년대를 재현해 놓은 이곳을 배경으로 영화와 드라마 180여 편이 촬영됐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는 친구와 교복을 입으며 학창시절로 돌아갑니다.
칠순의 할머니도 옛 만화방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요도 보고 저도 보고 하니까네 너무 좋고 가족끼리 이래 손자들하고 손녀들하고 옮겨 좋네. 예. 김해 분성산 인근에는 2000년 전 가야의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그의 아내 허황옥이 머물던 왕궁이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마을 대장간에서는 대장장이가 벌겋게 달궈진 쇠를 두드립니다. 관광객들도 직접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보며 철의 제국인 가야를 체험합니다. 이런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망치도 처음 이제 애들과 접해보는 그런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 체험도 하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촬영 테마파크가 새로운 휴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주민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자는 의미에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합니다.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센터는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구를 수소문하는 방법 외에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와도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의논을 해보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동복지기능 강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 주민센터에는 신설된 복지사무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이 크게 늘어 사례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먼저 찾아오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또 상담해서 그 지원을 하고. 지난 5월 부산의 52개 동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방문 상담, 통합 사례 관리 건수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통합 관리 대상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주민센터가 현장 복지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이번 사업을 시내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질 않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비라도 쏟아지면 좋을 텐데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찜통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해의 낮 기온 32도, 진주 30도, 창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주말을 기해 더욱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30도를 웃돌겠고 대기 중 습기도 가득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지만 대기질은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22도, 거제는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한낮엔 밀양 32도, 함안 30도, 창원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진주가 21도로 출발하면서 낮 기온은 남해 30도, 사천 31도, 합천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박순자 씨가 퇴직금 1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경남에서 80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고성에 있는 삼강 M&T가 이란의 조선소로부터 270억 원 규모의 1000톤급 크레인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창원센터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경남무역회관 2층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할 재능기부자와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도시계획 시설사업 4개 분야 국비예산 690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7곳 개설에 493억 원, 노후산업단지 2곳 재생에 2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5억 원,
광역도로 2곳 건설에 130억 원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 반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가 유라 나들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장유 나들목과 시내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라 나들목 신설과 김해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1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차 가정 16,000여 가구와 자가세대 가정 200여 가구에 임차료와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합 지급되던 급여를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경남교육청 제3기 주민참여 예산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별로 공개 모집한 37명과 전문가, 민간단체 등 50명으로 이루어진 자문위는 학교 혁신안정과 교육과정 인사, 과학체육건강, 행정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예산 편성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한정된 재원 탓에 효율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예산자문위원회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항공정비사업 MRO 사업계획서를 어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카이는 어제 국토교통부에 MRO 사업계획서를 경쟁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업체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